저희는 어제 리스트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몇 개를 드렸었죠.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해서 변수 이름 하나를 가지고서 그 각각의 값들을 그 접근해서 사용한다거나, 예, 새로운 원소를 추가를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리스트고요. 리스트는 순차적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원소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소가 저장이 되고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 이렇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는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저장된 위치에 매겨진 번호인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무엇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그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사물함들의 사물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함에 매겨져 있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변수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를 써주고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써주면 그 인덱스에 있는 원소 하나를 접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를 읽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적어주게 되면 그 값으로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수정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인덱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 튜플은 저희가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덱스 하나를 이용해서 원소 하나를 접근해서 참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덱스들의 범위, range를 이용해서 슬라이싱, 잘라서 그 부분 집합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리스트의 일부분을 취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인덱스, 끝나는 인덱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인덱스와 끝나는 인덱스 사이에 콜론을 써주시면 되고요.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은 이 인덱스 위치에서 잘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를 1번에서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니까 3번에서 자르고 그래서 1번과 3번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2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덱싱 설명드렸었고 슬라이싱 설명드렸었고요. 문자열과 리스트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자열에서도 인덱스 사용할 수 있고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고 슬라이싱 할 수 있고 문자열의 일부분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문자열에서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었듯이 리스트도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다른 연산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었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우선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데 추가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append, insert, extend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엘리먼트를 삭제하실 때 사용하시는 함수는 remove 그리고 pop 이런 함수들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clear도 있죠. clear는 전부 다 싹 지워버리는. 리스트 값을 수정하실 때는 특별히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 리스트의 특정 위치를 접근하고 그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당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할당 연산자. 그 다음에 리스트는 for문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for in 구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in 다음에 리스트를 썼을 때 동작하는 방식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변수 x에 저장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반복문, 블록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하러 올라가면 리스트에서 그 다음 원소를 찾아가서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를 꺼내고 그걸 변수 x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변수 x를 가지고서 반복,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 찾아가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그 리스트가 for in 구문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range랑 똑같죠. 그렇죠? range랑 똑같습니다. range 뭐 예를 들어서 range 5다라고 하면 range 5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연속적인 숫자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리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ange도 여기서 하나씩 꺼내면서 어떤 똑같은 작업들을 반복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리스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in이라고 하는 거는 연산자입니다. 뭐뭐 안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 안에 속해 있으면 true.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false. 네. 그래서 for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값이 리스트 안에 있는 동안에 순서대로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 이렇게 찾아가면서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for문입니다. 그렇죠? 네. 간혹 리스트에서 반복을 할 때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값과 인덱스도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enumerate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enumerate. 리스트의 이름을 enumerate 안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enumerate는 for in 구문에서 사용이 돼요. 다른 곳에서는 사용이 안 돼요. for in enumerate 딱 이런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enumerate는 어떻게 해주냐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와 value를 동시에 꺼내줍니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와 value, 그러니까 인덱스 0번, 뭐 value A,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뭐 value B, 인덱스 2번, value C 이런 식으로 인덱스와 value를 동시에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enumerate예요. enumerate. 그래서 그 반복을 할 때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enumerate를 사용을 하시고요. 반복을 할 때 인덱스는 필요 없고 값만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for in list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어제 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어제 과제로 드렸던 거 한번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생성하자. 넘버스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어요. 는 하고서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난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임포트를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 코드셀을 하나 먼저 넣을게요.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은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모듈이에요. 정수 난수들을 생성하는 함수도 있고 실수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도 있고 그런 난수를 생성하는 그리고 난수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시드를 결정을 한다거나 그런 난수와 관련된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랜덤 모듈을 임포트 가져오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먼저 할게요. 자, 실행을 하셨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건 비어있는 리스트. 이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는 실행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도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주게 되면 그 아규먼트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아규먼트를 하나도 주지 않으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으세요. 요게 제일 간단해요.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하고요. 자, 이제 우리 넘버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다가 난수 5개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numbers.append 어떤 숫자. 그죠? 뭐 x라고 하는 숫자. 자, 이런 코드를 몇 번 반복해야 돼요? 5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5개를. 그쵸? 그러면 append라고 하는 동작을 몇 번 해야 돼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5번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동작을 5번을 하는 거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반복문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반복문. for, in, range. 우리 몇 번 반복할 거예요? 5번 반복하면 되죠. 5번 append를 하면 되기 때문에 5번 0, 1, 2, 3, 4 range 5라고 하면 5번이란 말이에요. 0부터 4까지니까. 그쵸? 네. 이렇게 5번을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넘버스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append.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random, rand range를 사용하시면 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rand range는 랜덤 인티저들을 난수 정수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죠. 시작값과 끝나는 값 그리고 일씩 증가하는. 이거 뭐랑 똑같아요? range 함수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죠. 시작하는 값은 포함이고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고 뭐 일씩 증가하는 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1부터 10까지예요. 제가 여기서 10을 쓴 거는 1도 포함이고 10도 포함이라는 의미로 사실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네, 다 끝난 다음에 프린트 해볼까요? 넘버스를 5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죠. 8, 6, 4, 6, 1. 물론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거예요. 그 동작하는 난수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를 거예요. 파이썬에서도요. seed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ed를 설정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순서의 난수들을 갖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볼까요? 랜덤 모듈에는 see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seed. 여기다 숫자를 주시면 돼요. 숫자는 아무 숫자나 주시면 돼요. 대신에 숫자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으면 똑같이 1번이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난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난수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순서로 난수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seed를 하시면 돼요. 이건 단순히 그냥 결과를 똑같이 보기 위해서 그런 용도뿐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5개가 있었죠. 그 5개가 있는 상태에서 또 5개가 어펜드 되는 거죠. 위쪽부터 다시 할게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부터 리스트를 비워버리고요. 리스트를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지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드세요. 여기를 먼저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ed하고 5번 append를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할 때마다 똑같죠? 3, 10, 2, 5, 2 그쵸? 다시 비워버리고 다시 실행하면 여전히 똑같죠. 왜 그러냐면 seed가 똑같기 때문에. 난수를 만들어주는 씨앗. seed가 씨앗이잖아요. 씨앗. 그게 똑같기 때문에 만들어진 난수들이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만약에요. 프린트문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append를 하고 출력하고 append를 하고 출력하고 append하고 출력하고 출력이 몇 번 되는 걸까요? 출력이 5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empty 리스트를 다시 한번 비워버릴게요. 여기를 다시 실행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3이 append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10이 append가 되고요. 그 다음엔 2가 append가 되고 그 다음엔 5가 append가 되고 그 다음엔 2가 append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ppend가 되는 그 순서 5번 어떤 순서로 append가 됐는지를 하나씩 다 보여주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5번 append를 하고 나서 출력을 한 번만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해 주세요. 물론 뭐 크게 상관없어요. 프린트를 어디서 하느냐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에 따라서 들여쓰기 위치를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서 질문 좀 먼저 좀 볼게요. 임포트를 안 하셨네요. 그죠? 랜덤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려면 임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일 처음에 뭐 했나요? 임포트. 요거 실행했죠. 이거 실행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시려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셔야 랜덤 점 하고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5개가 있어요.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자 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는데 변수 이름을 tota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numbers 이렇게 하시면 22라고 하는 숫자를 줘요. 3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2. 그럼 22 맞나요? 맞죠? 여기까지가 20. 그죠? 22. 20이 맞네요. 그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도. 그죠? 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sum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밑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숫자들의 합을 계산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값에다가 제일 처음에 더하기 3을 하고요. 그 다음엔 더하기 10을 하고요. 그 다음엔 더하기 1을 하고요. 그 다음엔 더하기 5를 하고요. 그 다음엔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더하게 되겠죠. 맞아요? 제일 처음 이 토탈에다가 더하기 3을 꺼내서 더하기 3,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더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또 더하기, 네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더하기, 다섯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더하기. 이렇게 하면 토탈이 전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해볼까요? 이거를 코드로 구현해 보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값들을 꺼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요. 첫 번째 값을 꺼내고 두 번째 값을 꺼내고 세 번째 값을 꺼내고. 꺼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토탈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x를. 첫 번째 값 3이죠. 첫 번째 값 3을 꺼내서 토탈에다가 더해줘요. 두 번째 값을 꺼내서 다시 토탈에다가 더해줘요. 세 번째 값을 꺼내서 또 더해줘요. 네 번째 값을 꺼내서 또 더해줘요. 다섯 번째 값을 더해서 또 더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체 리스트의 합이 되는 거죠. 토탈은 하고서 토탈 출력을 해볼까요? 22라고 나오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는 프린트를 일부러 이렇게 안쪽으로 블럭 안쪽으로 넣어 보시면은요.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가 더 쉽게 파악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 보죠. 볼까요? 처음에 토탈은 0이었어요.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넘버스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면 3이라고 하는 값을 꺼냈어요. 그죠?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0 더하기 3이니까 3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꺼냈어요. 두 번째 값은 10이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0이 된 거예요. 13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꺼냈어요. 세 번째 값은 2죠. 여기다 더하기 2를 한 거예요. 15죠. 네 번째 값을 꺼냈어요. 더하기 5가 된 거예요. 15 더하기 5가 된 거예요. 20이 됐죠. 마지막 값을 꺼냈어요. 더하기 2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한 거란 말이에요. 22.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차근차근 더해 나가면 전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제가 이 더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블럭 안쪽에다 넣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 결과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결국 이런 동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십니까? 네.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는 평균 계산은 에버리지라고 할까요? 평균 계산은요, 총점을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프린트 평균은 하고서 평균을 출력하면 4.4겠죠. 4.4.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 안에 10개가 있었다. 원소가 10개가 있었다. 그럼 여기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10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리스트 안에 원소가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나눠주는 숫자를 뭘로 해야 돼요? 100으로 해야 되겠죠. 리스트가 바뀌게 되면 나눠지는 숫자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매번 코드를 수정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든 코드 수정 없이 똑같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만들면 더 좋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랭이에요. 랭. numbers. 주석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랭이라고 하고요. 랭이라고 하고 이터러블 타입. 반복 가능한 타입. 반복 가능한 타입의 객체를 넣어주면 즉 리스트나 레인지나 튜플이나 뭐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도 반복 가능한 타입이죠. 반복 가능한 타입들의 원소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문자열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문자열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개수. 이렇게 그 원소의 개수를 반환해 주는 함수가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로 리스트의 전체 원소들의 합을 나눠주는 게 평균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랭이라고 하는 함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랭.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다 잘 되시나요? 여기는요. 이거는 0번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는데 그 변수에 무슨 값을 저장하겠다? 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변수에 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0을 저장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리스트 안에 있는 그 전체 얘네들의 합을 계산을 할 거예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 변수에다가 3 더하기 1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코드가 이 코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토탈은 토탈 더하기 x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서 왼쪽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그러면 t라고 하는 변수에 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하고 더하기를 할 수가 있겠죠. 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있어야 되고 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있어야 두 개의 숫자를 더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더하기가 된 결과를 t라고 하는 상자에다가 넣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x는 여기 넘버스에서 꺼내서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에는 값이 있어요. 근데 t에 값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0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t에 0이 아닌 다른 값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값에다가 더하기 3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더했을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로 변수를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이라고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답변이 됐나요? 어려워요? 네. 변수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변수를 어떤 값이 들어있는 상자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상자에 붙어있는 이름이 변수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를 t라고 할까요? t. 그래서 t라고 하게 되면 변수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이 붙어있는 상자를 찾아갈 수가 있고 이 상자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꺼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코드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는 X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X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상자에는 넘버스에서 숫자를 가지고 와서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를 3을 넣어줄 거예요. 3.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문장은 뭐냐면 이 문장은 여기 무슨 값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t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가서 즉 t라고 하는 상자를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x라고 하는 상자를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더해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러면 여기에 뭐 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연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를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채워두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숫자로 채워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 결과가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계산 결과를 t라고 하는 상자에다가 넣어라 해요. 이 계산 결과를 t라고 하는 상자 찾아가서 넣어라 해요. 그러니까 기존 값은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얼마를 넣어라? 계산한 결과를 넣어라.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반복문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변수 x에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 x라고 하는 상자는 여기 있었고 여기에다가 리스트에 들어있었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t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x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하기를 해요. 그럼 이 결과는 13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라? 토탈이라고 하는 상자에다 넣어라 해요. 토탈은 여기잖아요. 이 상자에다가 이 결과를 넣어주세요인 거예요. 이 반복문 안쪽에 있는 코드가.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그 다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원소가 x로 들어가요. 세 번째 원소가 x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x라고 하는 상자를 찾아가서 그 상자 안에 있었던 것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세 번째 원소 2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블록 내부로 들어오죠. 블록 내부로 들어오면 t라고 하는 상자에 있었던 값 그리고 x라고 하는 상자에 있었던 값 가지고 와서 두 개를 더해요. 이 결과인 15를 다시 어떻게 다른 상자가 아니라 t라고 하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해되십니까? 변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상자인 거예요. 그리고 변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자를 찾아가기 위한 쉽게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읽어오기 위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라는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값. 그럼 기본값을 얼마로 시작을 할 거냐? 기본값을 0으로 시작할 거냐? 1로 시작할 거냐? 마이너스 1로 시작할 거냐? 그건 정해줘야 되죠. 근데 왜 0으로 정했냐 하면 우리는 더해 나갈 거니까 첫 번째 원소 더하고 두 번째 원소 더하고 세 번째 원소 더하고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들만 더해줘야 되지 그 이외에 다른 숫자들이 더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덧셈을 할 때 덧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가 뭐예요? 그게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0이라고 하는 숫자로 변수를 초기화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변수를 초기화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변수에 대한 개념 아시겠어요? 변수를 상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자. 그리고 그 이름은 그 변수를 찾아가서 그 변수 안에 있는 값들을 꺼내오기 위한 또는 그 상자에다가 다른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이름을 붙여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어떤 값을 그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은 x라고 하는 상자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어펜드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드 하는 과정. 어펜드 할 때 여기 변수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변수 이름은 뭐 i라고 하든 x라고 하든 n이라고 하든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 규칙에만 맞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변수를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range에서 꺼낸 변수들을 순서대로 꺼낸 차례대로 꺼낸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리스트나 range에서 꺼낸 그 숫자들을 가지고서 반복문 안에서 뭔가 기능을 할 때 어떤 반복되는 코드들을 수행할 때 그 값이 사용이 되죠. 보통은. 근데 여기서는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즉 5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이 블록 안에서 사용이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이 된 적이 없죠. 그렇죠? 난수를 만들어서 어펜드 한다. 난수를 만들어서 어펜드 한다. 난수를 만들어서 어펜드 한다. 이렇게만 됐잖아요. i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블록 안에서 사용도 안 되는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변수를 안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법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이거 실행하면 이거 에러 납니다. 신텍스 에러예요. 신텍스 에러. 신텍스 에러라는 거는 문법에 틀렸다라는 거죠. for, in 구문을 사용을 하려면 for와 in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변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파이썬의 문법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법에서 하나만 틀려도 실행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문법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변수 이름을 고민을 해야 돼요. 변수 이름을 i라고 할까? x라고 할까? n이라고 할까? 변수 이름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하기 귀찮죠. 그럴 때 파이썬에서 어떻게 많이 하냐 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변수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관습입니다. 관습.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거 언더스코어입니다. 대쉬 아니에요. 대쉬 아니고 언더스코어입니다. 이 자리에 변수가 필요해서 변수를 사용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변수가 블록 안에서 사용되진 않아요. 라는 의미로 필요 없는 변수, 더미 변수라고 합니다. 더미 변수. 필요 없는 변수. 더미 변수 이름을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지 않는 변수를 할 때 보통 언더스코어 하나만 이렇게 관습적으로 사용을 해요. 관습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 자리에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에러 없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